물질의 특성 이용하자. 뭐 이건 끓는 점 설명하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원래는 기체 용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용해도 여기 안 했죠? 그렇죠? 네. 용해라는 거는 원래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해요. 용해. 두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설탕물 고르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용액은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균일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불균일 혼합물은 용액은 아닙니다. 근데 뭐 그런 것도 용액이 아니고요. 그래서 용해가 되려면 잘 섞여야 되는데 입자들의 성질이 좀 비슷해야지 잘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질 입자와 용매 입자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용질 사이에 작용하는 입자보다, 그 힘보다 더 커야 돼, 얘네가. 뭐 같아도 사실 같아도 섞이는데 어찌됐건 용매랑 용질 사이의 인력이 더 세면은 잘 섞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성질이 비슷하면 잘 섞이는 겁니다. 서로 이제 서로 성질이 비슷하면. 그래서 보통 수용성이랑 물에 녹는 애랑 물에 안 녹는 애랑 나누죠. 그러니까 물에 녹는 애들은 극성 물질이고요. 극성 물질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잘 섞이고, 하나는 극성이고 하나는 무극성이면 안 섞여요. 무극성 애들끼리 극성 애들끼리 이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안 섞이는 거죠. 물하고 기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설탕은 원래 물하고 잘 친해요. 물의 극성 부분들이 설탕에 있는 극성 부분들이라서 인력이 발생해서요, 잘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합니다. 보통은 액체가 용매죠. 액체가 용매고 용질은 고체입니다. 근데 이게 기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러긴 해요. 아무튼 지금 배우는 건 고체가 물에 녹을 때, 고체는 용질이고 용매는 물이고, 그 다음에 녹는 현상은 용해라고 하고, 녹아 있어서 고르게 섞여 있으면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건 용액이 되겠죠. 용액의 특징, 균일 혼합물이며 투명한 게 많아요. 대부분. 왜 투명하냐면, 고르게 섞이려면은 입자 하나하나가 되게 작게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너무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투명한 거지. 대부분 투명하지만 용질의 종류에 따라 색을 띠는 용액도 있다. 색을 떼도 투명하면은 색이 있는데 투명한 게 있잖아. 뭐 식초나 이런 것들 색이 있지만 투명해요. 노란색이어도. 그런 것도 균일 혼합물이고. 근데 커피 이런 거는 좀 불투명하긴 하거든요. 불투명하긴 한데 그래도 그거 균일 혼합물입니다. 커피 같은 것도. 용질 입자가 보이지 않고 밀도가 고르다. 걸음종이로 걸려도 걸리는 입자가 없다. 너무 작게 나눠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놓아두어도 가라앉는 것이 없다. 뭐 흙탕물 이런 거는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용액이 아니에요. 원래는 불균형 혼합물이죠.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 지금부터가 조금 어려운데, 근데 이게 녹을 때 계속 녹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설탕을 처음 한 숟가락 넣었는데 다 녹았어. 두 숟가락도 녹았어. 세 숟가락 녹았어. 근데 한 5숟가락 넣으니까 좀 뭐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남으면 녹아있는 용액이 포화 용액이 되는 거예요. 남으면. 적어도 남았다는 거는 안 남았을 경우에는 잘 모르죠. 이게 더 녹을지 안 녹을지는. 근데 좀 이렇게 남아있다. 남아있으면은 더 이상 못 녹으니까 남아있는 거여서 여기 있는 얘는 포화된 상태가 됩니다. 포화된 상태. 어떤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고 한다. 포화 용액보다 적게 녹아있어서 더 녹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직은 포화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불포화 용액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포화 용액은 더 이상 녹지 못하는. 근데 과포화 용액은 좀 특수한 상태야.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포화 용액을 만든 다음에 서서히 냉각을 시키면 배우면 좀 알겠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용질이 석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긴 될 건데 용질이 포화 용액보다 더 많이 녹아 있는 경우는 우리가 과포화됐다. 과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곧 이제 석출이 될 상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포화 용액은 최대한 녹아 있는 게 포화 용액이고요. 그 다음에 용액의 농도를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농도는 진하기죠. 용액의 진하기를 농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g이 있으면 몇 g까지 녹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야. 만약에 10%다. 이러면 이제 용액이 100g 있으면 그 중에 10g은 용질이다. 뭐 이런 거죠. 중요한 게 이제 용액입니다. 여기서 용액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기준이 용액 100g 기준이에요. 용액 100g. 근데 이게 나중에 요 용해도를 얘기할 때는 용해도라는 게 있죠. 용매 100g, 용매. 기준이 달라. 용액은 용질 플러스 용매입니다. 용질 플러스 용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물 100g에 내가 소금을 뭐 한 25g 녹였어요. 이게 몇 퍼센트일까요? 몇 퍼센트? 이거 퍼센트 농도 구하는 거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하는 거야. 몇 퍼센트일까요? 25% 이렇게 쓰세요. 이게 25%. 이 질문 쓰고요. 답도 한 25%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근데 25%가 아니에요. 25% 아니라고 해요. 25% 아닙니다. 이게 퍼센트 농도를 할 때는 용매랑 용질의 질량을 더해야 돼. 100분의 25가 아니고 용매와 용질의 질량을 더한 다음에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하는 거예요. 알겠죠? 5분의 1이 되기 때문에 20% 됩니다. 20%. 적어 놓으세요. 아이들이 그냥 틀린 얘기 대답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진짜로. 물 100g 분의 25가 아니라 두 개 합쳐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체의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말이 붙는 거예요. 일정한 온도에서 네모 치세요. 용매 100g 용액 아니다. 여기를 써놔. 이렇게 용액이 아니다.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용해도라고 하는 게 써 있으면 20도씨에서 질산칼륨은 용매 100g에 31.6g까지 녹는다 이런 소리예요. 용매 100g 당이야. 일정한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용질에 따라 다르잖아. 얘 다르잖아. 얘. 질산칼륨 31.6, 질산나트륨 88, 염화나트륨 36, 붕산 5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용해도는 100g당 녹는 용질의 그람수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한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의 종류가 같더라도 온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온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낼 때 온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온도 높아지면 증가해요. 근데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체 용해도가 나오는데, 기체 용해도는 압력의 영향을 받아요. 압력의 영향을 받는데 고체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 이 그래프가 이제 시험 보면 꼭 나옵니다. 이건 질산칼륨이라는 애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되는 정도가 엄청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이런 애가 있고, 질산나트륨 이렇게 증가하고, 황산물 이렇게 증가하고, 염화나트륨 이렇게 증가한다. 염화나트륨은 뭐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되게 조금씩 증가해요. 안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요거를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 곡선상에 점이 찍혀 있으면 포화용액입니다. 이건 이제 포화용액을 나타낸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상에 있으면 포화용액이고 곡선의 아래쪽에 있으면 불포화예요. 불포화. 무슨 얘기신지 아시겠죠? 여기 점이 찍혀 있으면 포화인데 여기 점 찍혀 있으면 불포화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녹은 경우는 과포화인데, 과포화는 안정한 상태는 아니야. 곧 포화되면서 석출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도씨 물에서 물 100g에 질산칼륨 40g을 녹였다. 그럼 점을 찍는 거예요. 60도씨에서 40g 질산칼륨 40g. 원래 60도씨에서 질산칼륨은 쭉 따라가 보시면 거의 한 140은 녹아요. 140. 그러니까 이게 물 100g에 140g 녹는 거예요. 물보다 더 녹는 거예요. 질량으로 따지면 물보다 더 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포화지. 이런 용액은 불포야. 100g을 더 녹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140 정도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얼마지? 110이군요. 110. 120이 아니라 110이구나. 그러니까 용해도가 110이기 때문에 70g 더 녹일 수 있어요. 70g 더 녹일 수 있다. 불포화입니다. 불포화. 그 다음에 기울기가 급할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큰 물질이고,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용해도 변화가 작은 물질입니다.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애가 용해도 변화가 제일 커요. 크다라는 거 좀 알고 있으시고, 그 다음에 자, 석출되는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석출되는 양은 처음에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시킨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포화 양이죠. 그거를 빼면 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자, 예제 보면 물 100g에 질산칼륨 110g을 녹였어요. 60도씨에서 질산칼륨, 여기구나, 빨간에. 여기. 그 110g을 녹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20도씨로 낮춘대요. 그럼 질산칼륨의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냐면 한 30, 위에 표에 좀 없네. 31.6인가 봐요. 아무튼 31.6까지는 포화돼서 녹을 수 있는데 110g 중에 31.6은 포화 상태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녹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고체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빼면 이제 78.4g이에요. 이만큼은 석출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은 녹았다가 다시 석출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 온도에서의 포화되는 정도는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석출되는 양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애가 녹여놨는데 지금 20도씨의 물 100g에 질산칼륨 31.6g을 녹아 있네요. 포화용이게 20도씨에서는. 근데 가열해 가지고 60도씨를 올리면 얼마가 더 녹을 수 있느냐? 110g까지 녹을 수가 있는데 지금 31.6밖에 안 녹아 있기 때문에 78.4g을 더 녹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석출량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물 60도씨 물 100g에 질산 나트륨 124g을 녹여요. 그 다음에 20도씨로 낮춰. 그럼 20도씨에서의 용해도가 88이잖아요. 124g 중에 88g은 석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녹고 나머지가 석출이 돼요. 36g이 석출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런 거 배워서 뭐에 써먹냐면 나중에 두 물질이 섞여 있는데 하나는 용해도 곡선이 되게 가파르고 하나는 좀 완만해. 그러면 얘가 온도가 높았을 때는 다 녹아 있다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요 애는 되게 많이 석출이 되고 요건 석출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분리를 하는데 이걸 써먹습니다. 이제 혼합물을 분리할 때 분별 결정이라고 해서 그때 써먹을 겁니다. 이거는 기체 용해도는 조금 다른 얘기 해야 되니까 좀 넘어가고, 일단은 고체 용해도, 저게 좀 문제가 나올 때 좀 어렵습니다. 계산하는 게 항상 어려워요. 이제 뭘 하더라도. 자, 103쪽 볼게요. 103쪽. 고체의 용해도 측정하기. 자, 시험관에 뭐를, 근데 중요한 게 용해도는 용매 100g 기준이에요. 용매 100g. 근데 요 실험은 지금 용매를 10g만 사용하는 겁니다. 10g. 그럼 나중에 100g이 녹을 때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10배를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물에 10g씩 넣고 6g, 9g, 12g, 15g 넣었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가열을 해. 물중탕으로. 물중탕으로 가열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6g이 다 녹을 때, 아니구나. 다 녹이고 시작하는 거구나. 일단 다 녹여요. 가열해가지고. 적어도, 한 80도씨, 이렇게까지 이제 가열해야 돼.
다 녹았어. 투명한 상태야, 투명한 상태. 그래서 가열장치에서 내려놓고 식혀요. 천천히 식겠지? 온도계를 꽂아 놔야 됩니다. 식다가 보면은 72도씨가 됐을 때 10g 이제 질산칼륨 15g 녹인 애는 72도씨가 되면은 결정이 만들어져요. 결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포화됐다라는 뜻이야. 포화됐다. 포화될 때 온도를 재요. 온도를 이제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15g 녹인에는 72도씨가 됐을 때 결정 석출되는 거고, 온도가 더 낮아지다 보면 12도씨가 됐을 때는 63도씨가 됐을 때 12g 녹인애가 석출되는 겁니다. 온도가 떨어지다가 보면은 이게 석출되겠죠. 그러니까 15g 녹인애는 72도씨에서 포화 상태다 이 소리야. 그럼 용해도가 12가 아니라, 근데 왜냐면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이제 물 10g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물 100g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5g 녹던 애가 몇 배 더 녹겠어요? 물이 100g이 되면 10배죠. 그러니까 원래 150g이 녹는다라는 거예요. 용해도가 150이 되는 겁니다. 용해도가 120이고 이게 90이고 60인데 이해하시겠어요? 72도씨에서 용해도는 150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1번, 2번. 자, 옳지 않은 거.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제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올라오면 증가하죠, 대부분. 38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60이다. 60이 맞네요. 6이 아니라 60입니다. 그쵸? 물 100g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1도씨에서 물 10g에 질산칼륨 10g이 더 녹을 10g이 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51도씨에서는 아니죠. 9g까지만 녹죠? 한번 틀렸습니다. 지금 실험상 보면 9g입니다. 9g. 9g이고요. 그 다음에 질산칼륨 12g을 넣고 51도씨로 냉각시키면 12g 중에서 9g은 녹는데 나머지 3g은 석출돼야 되죠? 이것도 맞죠? 근데 용해도는 150이 되는 거예요. 용해도는 그래서 120g을 녹여 포화 용해가 만들 때의 물의 온도는 63도씨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 100g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집중 분석해 보세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근데 항상 봐야 될 게 뭐냐면 용매의 양입니다. 용매의 양이 100g이면 좀 쉬운 문제고 용매 양이 100g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포화 용액이야. 지금 A야, A. A라고 하는 건 뭐냐면 60도씨인데 100g 기준으로 하면 31.6g까지만 녹인 거예요. A는. 그러면은 포화 용액으로 만들려면 온도를 낮춰 20도씨까지 낮추면 포화 용액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를 20도씨까지 낮춥니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78.4g을 더 녹여요. 여기서 더 녹여요. 왜냐면 이제 110g이 돼야지 포화용액이니까 31.6 녹아 있잖아 이미. 그래서 78.4g 더 녹이면 됩니다. 포화용액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출되는 양을 구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에 한꺼번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포화 용액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게 용액이기 때문에 용액은 용매랑 용질을 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포화 용액이니까 용해도를 보세요. 80도씨에서 용해도를 보시면은 148로 써져 있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용질의 양이에요. 용질의 양. 용매는 100g이에요. 그러니까 100 더하기 148 해가지고 248g의 용액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가 248의 정체는 물이 100g이고 나머지 용질이 148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런 애를 20도씨로 냉각시킨다. 그럼 20도씨에서 용해도가 88이거든요. 그렇죠? 148 중에 88은 녹아 있어요. 왜냐면 온도가 떨어져도 용해도는 88g이니까 나머지 60g이 석출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도 쉬운 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248g 중에 100g은 물이잖아요. 물이 100g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대로. 물이 100g일 때는. 근데 100g이 아닌 경우에는 뭐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려운데, 100g이 아닌 경우 60도씨의 물인데 질산칼륨 포화용액 105g 있대. 그래서 60도씨에서 용해도를 보면은 110이에요. 근데 이게 용질이 110이니까 용매는 100g 있을 때 110이 녹으면 용액은 210g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반밖에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105g의 용액이 포화 상태로 있으려면 물도 50g으로 줄어들어야 되고, 그럼 녹는 양도 물이 반이 되면 녹는 것도 반이 되는 겁니다. 용질도 반이 돼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요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저 포화 용액 105g을 물 50에다가 용질 55가 녹아 있다라고 이제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내고 나서 이제 생각하는 건데, 40도씨로 냉각한대요. 그럼 4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냐면 63.9야. 근데 이거는 물 100g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이 실제로는 100g 있는 게 아니잖아. 물이 50g만 있는 거야 실제로. 그럼 이거를 50g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64.9를 나눠야 돼. 50g 밖에 없기 때문에. 물 100g이 아니니까 절반으로. 31.95 31.95 맞네. 31.95g이 녹아 있어요. 왜냐면 물이 5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 되면. 근데 처음에 얼마 넣었냐면 55g 넣었죠. 55g. 그 중에 31.95는 녹아 있어요. 나머지가 석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63.9를 빼는 게 아니에요. 63.9를 빼는 게 아니라 그거의 절반만큼만 빼주셔야 돼요. 용매가 50g으로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빼면은 23.05g이 석출이 된다. 네, 알겠어요 이거 혹시? 물의 양이 50g 있을 때는 물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용해되는 양들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반으로. 자, 물이 100g이 아닐 때가 좀 어려운 문제이고요. 불포화 용액을 석출시킬 때 이것도 물이 100g이면 쉬워. 사실 60도씨인데 물 100g에 40g만 용해를 했어요. 얘를 20도씨로 낮출 거야. 그럼 20도씨에서 물 100g이면 34g까지 녹잖아요. 그쵸? 그럼 나머지 6g 석출되는 거죠. 근데 100g이 물이 100g이 아니면은 그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물이 200g일 수도 있고 50g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일단 고체 용해도를 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문제 마저 풀 건데 잠깐 쉬었다 할게. 자, 이 고체 용해도 부분을 좀 문제를 풀어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7번까지만 한번 풀어주세요. 설탕물은 균일혼합 물인 거는 아셔야 되고요. 용매는 물이고 용질은 설탕에다 맞고, 설탕물은 거름종에 걸려도 남는 물질이 없습니다. 되게 작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용질의 입자가 보이지 않고 밀도가 고르다. 뭐 맞는 얘기네. 가라앉는 물질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물질이 생기는 거는 불균일 혼합물 뭐 이런 거고요. 예. 안 생기는 애들이 균일 혼합물, 용액 애입니다. 용액. A는 현재 그 온도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온도에서 과포화된 거, 과포화. B는 포화고요.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반비례가 아니라, 뭐 비례도 아니지만 어찌됐건 반비례 아니고 대체로 증가하죠. 그쵸? 용액 C를 냉각시키면 포화 용액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다가 포화가 되죠. 그죠? 물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지금 같은 거예요. 그냥 왜냐면 이제 같은 겁니다. 그치? 용질의 양이 한번 용해도에 대한 설명. 고체 용해도는 압력이 높을수록 작아진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압력에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고체 용해도는 용질과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 맞아. 같은 물질이면 용매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해도가 같다. 아니지. 용매가 달라지면 뭐 안 녹는 애도 있거든요. 소금 뭐 이런 거는 기름 이런 거에 안 녹거든요. 그러니까 용매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해도 같은 건 아니고요. 용해도는 물질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의 특성이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물의 양을 봐야 돼. 50g의 물이 지금 넣고 전체 질량 측정했더니 180g이었다. 근데 염화나트륨을 조금씩 넣다가 염화나트륨 더 이상 녹지 않을 때 자석접기를 끄고 비커 안에 전체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이거 몇 그램 더 녹인 거예요? 180에서 198 됐으니까 18g 더 녹인 거죠? 그러면은 최대로 녹는 게 18g인데 물이 50g이면 18g이야. 잘 봐봐. 물 100g당 기준이 물 100g이에요. 그럼 물이 100g이면 2배 더 많이 녹는 거예요. 물의 양이 많아지면 그거에 비례해서 더 녹기 때문에 36이 용해도가 되는 겁니다.
2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용매가 100g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80도씨에서 4가지 고체 물질의 포화 용액 중 용해도가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이냐. 80도씨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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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읽으시면 되죠. 용해도가 제일 큰 거는 질산칼륨이고, 두 번째는 질산나트륨, 염화나트륨이 가장 작은 거죠. 맞죠? 네. 염화나트륨 용해도가 40이 안 됩니다, 지금. 6번. 물의 양을 체크해야 돼. 물 100g인데, 이런 애들을 녹였다. 20도씨로 냉각시켰다. 결정이 가장 많이 석출되는 것은, 우리 그래프에서, 뭐, 80도씨에 얼마 이렇게 녹였는데, 포화 상태였어요. 20도씨가 되면, 요만큼 밖에 안 녹아. 질산칼륨은 이만큼 석출되고, 질산나트륨은 얼마큼 석출되냐면 요만큼 석출되고, 황산구리는 요만큼. 염화나트륨은 거의 석출이 안 돼요. 거의 조금, 되게 조금 요만큼.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파를수록 많이 녹았다가 조금 녹기 때문에 질산칼륨이 가장 많이 석출되는 거죠. 가장 적게 석출되는 거는 이제 그래프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은 염화나트륨입니다. 염화나트륨. 자, 7번 풀었어요 혹시? 예, 이거 아직 안 한 거죠? 7번 해보세요. 예, 이거 해보십시오. 풀었어요? 예, 답이 뭐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물의 양을 체크하시고, 물이 100g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녹였습니다. 모두 녹였어요. 일단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석출되는 물질의 종류와 질량은, 20도씨에서 용해도가 88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물이 100g 있기 때문에 요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산나트륨을 100g 녹였는데 20도씨에서는 88밖에 안 녹아. 이만큼은 녹아요. 그럼 나머지 12g은 석출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건 되는데, 염화나트륨은 20도씨에서 용해도가 37.4, 20도씨구나. 36이잖아요. 근데 몇 g까지 녹을 수 있어요? 36g까지 녹을 수가 있는데, 원래 얼마를 녹여놨냐면 30g을 녹여놨거든요. 36에서 3은 30 빼는 게 아니지. 막 빼는 게 아니라, 안 녹는 거를 제일,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36에서 30 빼면은 6g 더 녹일 수 있다. 뭐, 요런 뜻이 되는 거고, 석출되는 건 아니죠. 그쵸? 이해하시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빼는 게 아니라, 36에서 30 빼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하면은, 만약에 그걸 하면 6g을 더 녹일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얘는 100g을 녹였는데 88까지 녹으니까 나머지 12g이 석출이 되는 거죠. 안 녹는 양이. 그쵸? 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석출되는 양 구하는 문제가 계속 사실 나오거든요. 그거를 연습을 좀 도와주겠습니다. 자, 실력 강화 문제에서 1, 2번만 해볼게요. 실력 강화 문제 1, 2번.
없다. 예, 지금 물이 200g이에요. 200g. 25g 넣어준 다음에 자, 다 녹았네요. 25g을 추가로 넣어줬더니 남았어요. 그러면 얘 녹아있는 애는 포화용액이 됩니다. 포화용액이. 근데 지금 20도씨구나. 20도씨. 그래서 20도씨에서의 용해도는 20.2야. 물이 100g 기준이에요. 물 100g 기준. 그래서 나의 황산구리 수용액은 균일 혼합물입니다. 균일 혼합물이야. 사실 용액이라고 붙으면 원래 균일 혼합물이야. 다는 황산구리 수용액의 농도는 100%다. 원래 농도가 100%라고 하는 게 원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용액이면 뭐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섞여 있는데 100%가 될 수가 없지, 사실. 그러니까 포화 용액이 농도가 100%가 아니야, 그런 거. 근데 용액인데 100%인 건 없어. 사실 순물질이어야지 100%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다에서의 수용액의 농도는 물이 일단 200g이 있고 거기에 원래 50g을 녹였는데 지금 용해도가 20.2인데 물 100g 기준이기 때문에 그럼 물이 200g 있잖아요. 그러면 40.4g이 녹는 거예요. 퍼센트를 굳이 계산하자면 용매랑 용질 분의 용질 곱하기 100 뭐 이렇게 해야 돼. 100%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녹지 않은 황산구리 질량은 이거다. 그러니까 이만큼까지 녹는데 50g을 녹인 거잖아요. 결국엔 50g 녹인 거잖아요. 그렇죠? 50에서 녹는 것만 빼면 9.6g은 녹지 않은 거지. 그래서 답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물이 200g이기 때문에 2배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녹는 양은. 자, 용해도를 구하는 실험이다. 이게 물이 5g이잖아요. 잘 봐요. 물의 양을 자꾸 봐야 돼. 물의 양을 5g인데 5g을 넣고 그림과 같이 60도씨까지 가열했어. 그 모두 녹았대요. 불을 끄고 시험관을 서서히 식히는데 47도씨가 되었을 때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때 포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포화. 그럼 47도씨에서 물 5g에 5g 녹으니까 만약에 물이 100g이면은 얘 100g 녹는 겁니다. 47도씨에서 용해도가 100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물의 양이 20배가 되면 녹는 양도 2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은 5g을 했는데 용해도를 얘기할 때는 용매 100g당 용매 100g당으로 계산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 여기 어렵습니다. 자, 서술형도 여기 할 거예요. 1번, 2번 할게요. 1번, 2번.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할게요. 6번도 해야 되는구나. 일단 1번 2번 4번 자, 일단 1, 2, 4번 설탕을 물에 녹여 20% 설탕물 500g을 만드는 방법을 계산 과정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500g 중에 100분의 20이 설탕이다 이 얘기지. 이게 100g이 뭐 필요한 설탕의 양입니다. 이거 이해 가시죠? 그쵸? 20%의 뜻은 500g 중에 100분의 20이 설탕이다 이런 뜻이야. 그게
그러면은 물은 500을 넣어야 되나? 그 물은 400을 넣어야지, 그쵸? 그 다음에 설탕 100g을 섞어서 잘 녹인다. 뭐 이러면 되지. 그 다음에 불포화 상태인 용액의 기호는 D죠, D. 일단 그거 써야 되고, 불포화 용액 이거를 포화 용액으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D를 말하는 건데 D가 요건데 용액은 131.6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용매는 100g을 이라는 거야. 용매가 100g이라는 뜻이지, 그쵸? 그래서 물 100g에 지금 질산칼륨 31.6g이 녹아 있는 겁니다. 이런 불포화 용액을 (20도씨까지) 냉각을 시킨다던가, 그럼 이렇게 낮아지다가 포화가 되겠지? 아니면은 60도씨에서 110까지 녹이면 됩니다. 근데 이미 31.6g이 녹아있기 때문에 78.4g을 더 녹이면 됩니다. 알겠어요? 두 가지 방법. 이거는 이제 물이 100g에 질산칼륨 31.6g이라고 이제 전제 조건을 이제 달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불포화 용액인데 꼭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 예를 들어서 불포화인데 물 90g에다가 뭐 41.6g 짜리도 불포화인데 131.6g 짜리거든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요렇게 이 조건을 달아 주셔야 됩니다. 얘를. 이런 애를 이렇게 하면 된다. 4번 물의 양을 보셔야 됩니다. 물의 양이 이제 10g이에요. 10g 고체 물질을 넣고 7, 10, 13, 16g을 넣고 일단은 다 녹이는 거예요. 가열해가지고 다 녹인다. 그 다음에 냉각하다가 16g 넣은 애는 77도씨가 되니까 이렇게 결정이 석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각각의 포화 상태가 됐을 때의 온도인데, 물이 10g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물 100g 기준으로 해야지, 용매가 100g 있어야지 용해도가 되는 거거든요. 용해도가 70이고 얘가 100이고 얘가 130이고 160 되는 거죠. 그래서 68g에서 물질에 대한 용해도를 구하는 과정. 일단은 답은 130입니다. 130. 용해도 쓸 때는 원래 숫자만 써도 돼요. 숫자만 써도 되는데 단위를 쓰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거는 뭐 답만 쓸게요. 이해는 가시죠, 그쵸?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6번.
자, 오늘 하는 부분이 되게 하여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고요. 요 내용은 이제 그 다음 단원에서도 또 나와요. 뭐 이렇게 분리하고 뭐 이럴 때 또 나오긴 합니다. 혼합물의 분리를 할 때. 자, 아무튼 60도씨 포화용액을 20도씨로 냉각시킬 때 석출되는 고체 물질이 가장 많은 물질은 뭐죠? 질산칼륨이죠. 질산칼륨. 왜냐면 이제 60도씨에서 많이 녹았는데 20도씨에서 얼마 안 녹으니까 많이 석출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산칼륨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이게 가장 큽니다. 크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만 써도 되겠다. 그래서 석출되는 양이 제일 많아지죠. 이해 가시죠? 염화나트륨은 가장 적게 석출됩니다. 오늘은 여기를 집중적으로 한 거고, 문제를 이렇게 숙제는 요거 내줄게요. 요 칸 채워 오시면 되고요. 뭐 뒤에 답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안 보고 이렇게 하다가 뭐 잘 모르겠으면 다 보고 해도 돼. 요 칸 채우기 숙제로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가 근데 설 연휴여가지고 휴강이에요. 다음 주 휴강이고, 그래서 이제 요번 달은 이제 10일 빼고 17, 24, 2일까지 해서 요번 달 되거든요. 우리가 월 4주 수업하기 때문에 다음 주 휴강입니다.